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69세 박정희 어르신이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살아오셨는데 단 한 통의 전화로 300만 원을 잃게 된 사건입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평생 세금을 빼먹지 않고 냈는데 국세청에서 체납이라고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어르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기꾼들이 노리는 심리적 허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사람들이 제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주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다양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진짜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 교묘한 수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후회가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박정희 어르신의 사연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매일 새로운 수법을 개발해서 우리 시니어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간 범죄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본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분석해보니 피해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셋째, 급한 상황에서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특성을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절대 속지 않는 방법을 익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사기꾼들은 과거와 달리 매우 정교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공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를 흉내내면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수법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사칭 보이스피싱의 진화된 수법. 국세청 사칭 사기의 새로운 특징. 박정희 어르신이 당한 국세청 사칭 사기는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과거에는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최근에는 체납으로 인한 압류라는 위협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기꾼들은 먼저 세무조사관 김선아라는 구체적인 직함과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80만 원 체납, 오후 4시까지 등 구체적인 숫자와 시간을 제시해서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가장 교묘한 부분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반영이라는 설명으로 피해자의 의문을 차단한 것입니다. 또한 압류 유예 신청서라는 실제 존재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진짜 국세청 업무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가짜 공문서를 전송해서 시각적 신뢰도까지 확보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칭의 새로운 유형. 최근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수법은 국민연금공단 사칭입니다. 70대 김영수 어르신의 경우 연금 지급 오류로 인한 과지급 환수라는 명목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지난 6개월간 연금이 월 3만 원씩 초과 지급되었습니다. 총 18만 원을 즉시 반환하셔야 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차기 달부터 연금이 중단됩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연금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연금 중단이라는 위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리를 노린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칭의 교묘한 함정.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등장한 수법은 보건복지부 사칭입니다. 방역 관련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정지라는 명목으로 접근합니다. 실제로 72세 최미경 어르신이 당한 사례를 보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15만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오늘 중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병원 이용 시 보험 혜택이 중단됩니다라는 내용으로 협박했습니다. 시니어들은 건강 문제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병원 이용 제한이라는 위협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불안 심리를 악용한 범죄 수법입니다. 가족 사칭 피싱에 진화된 심리 조작. 자녀 사칭 사기의 새로운 시나리오. 가족 사칭 사기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아버지, 나 큰아들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접근합니다. 67세 이순자 어르신이 당한 사례를 보면 사기꾼이 어머니, 저 현우예요.
지금 회사에서 매우 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에서 회계 처리 실수가 발견되어서 오늘 안에 보존해야 해요라고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될 수 있어요. 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라며 감정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하니 어머니로서는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손자 사칭 사기의 교묘한 설정. 더욱 교묘한 것은 손자 사칭 사기입니다. 75세 밖이남 어르신의 경우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친구들과 여행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치료비를 당장 요구해요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기꾼은 상대방이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부모님께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할머니만 믿고 부탁드려요라며 할머니의 특별한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해요. 할머니 도움 없이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라며 시간적 압박과 함께 감정적 호소를 했습니다. 며느리 사칭 사기의 새로운 접근. 최근에는 며느리 사칭 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68세 정영희 어르신이 당한 사례를 보면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왔는데 보험증을 집에 두고 와서 치료비를 현금으로 내야 해요라고 접근했습니다. 지금 아이가 많이 아파서 정신이 없어요. 남편은 회의 중이라 연락이 안 되고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긴급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손자의 건강 문제라고 하니 할머니 입장에서는 의심할 겨를도 없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심리입니다. 이런 가족애를 악용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 수법입니다. 사기꾼들의 심리 조작 기법 완전 분석. 권위와 공포를 이용한 조작.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권위와 공포를 결합한 심리 조작입니다. 국세청, 경찰서, 검찰청 등 권위 있는 기관의 이름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압류, 구속, 신용불량 등의 공포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냉정한 판단을 방해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에, 지금 즉시 같은 표현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친밀감과 신뢰를 이용한 조작. 가족 사칭 사기에서는 친밀감을 극대화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평소 가족들이 사용하는 호칭, 말투, 그리고 가족 내부의 사정을 미리 파악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저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씀드릴 수 없어요라는 식으로 할머니의 특별한 위치를 강조하면서 비밀 공유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구체적 정보를 이용한 신뢰도 조작. 사기꾼들은 미리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신뢰도를 높입니다. 정확한 주소, 생년월일, 가족 구성원 정보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 믿을만하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다양한 경로로 유출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진짜 공무원이나 가족인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감정적 압박과 동정심 유발. 가족 사칭 사기에서는 감정적 압박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같은 표현으로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만 믿고 부탁드려요. 어머니.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의 특별함을 강조하면서 거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완벽한 예방법과 대응 방안. 관공서 사칭 사기 예방법. 첫째,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 모든 공공기관은 체납금이나 과태료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식 업무는 우편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째, 즉시 해결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공공기관의 업무는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오늘 안에, 지금 즉시 같은 급박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이나 114를 통해 확인한 공식 번호로 연락하세요. 가족 사칭 사기 예방법. 첫째,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다른 가족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하고 먼저 전화를 끊으세요. 둘째, 가족만 아는 정보를 물어보세요. 최근 가족 모임 내용, 특별한 사건, 평소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표현 등을 확인해보세요. 셋째,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다른 가족들과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첫째,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즉시 끊으세요. 상대방이 끊지 못하게 하거나 계속 통화하려고 하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전화 내용을 메모하세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름, 소속, 연락처 등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이런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서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만약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연락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되찾기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피해 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박정희 어르신의 사연과 다양한 사기 수법들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런 범죄들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시니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후닥터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외에도 건강관리, 재정관리, 디지털 활용법 등 시니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평안한 노후를 지키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앞으로도 노후닥터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